제미나이, 쌍둥이 자리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구글의 AI죠. 쌍둥이 자리의 성격의 특징으로는 호기심이 많고 지식을 얻는 것을 좋아하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AI의 이름으로 꽤 어울리는 모습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바드의 경우는 챗GPT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주던 탓에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로부터 외면을 받아왔었는데요. 멋진 이름을 가진 제미나이는 과연 얼마나 새로울지, 닉값을 제대로 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제미나이는 모델의 크기에 따라서 울트라, 프로, 나노라는 이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특히 구글은 울트라의 경우 언어 모델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벤치마크의 결과에서 많은 부분에서 GPT-4를 능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울트라를 사용해 볼 수는 없어서 아쉬운 부분인데요. 대신 바드에 적용되어 있는 제미나이 프로를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현 시점 바드에 적용되어 있는 제미나이 프로 코딩 어느 정도 하는지, 그리고 다른 모델들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미나이는 기존의 바드 사이트로 들어가면은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가 적용된 것이 맞는지 한번 이렇게 제미나이가 맞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라고 합니다. 또 다시 한번 동일하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맞다고 합니다. 매번 대화 세션마다 제미나이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맞다고 대답한 내용을 복사해서 이 내용을 의문문으로 바꿔서 새로운 대화 세션에서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이 질문의 의도는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데도 부정을 하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함입니다. 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맞다고 하네요. 자, 이어서 울트라 프로 나노 모델 중 이 여러 모델 중에 어떤 모델에 속하는지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자, 그랬더니 프로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제미나이가 맞다는 게 확인이 되었으니까 한번 코드 생성을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 전에 제미나이가 맞음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물어봤던 제미나이 가스라이팅 프롬프트를 먼저 입력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코드 생성을 위해서는 SCC 방식의 프롬프팅 기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SCC 방식의 프롬프팅 기법은 생성형 AI에게 코딩 요청을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과 같이 요청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고자 하는 바를 코드로 표현을 해서 사용자가 원하는 바를 더욱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코드는 기계와의 소통뿐만이 아니라 사람인 개발자들 간에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판교 쪽 가보면은 개발자 채용 광고판의 구인 내용을 코드로 표현해서 걸어두는 경우를 적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이것 또한 비슷한 이유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볼 코드의 내용은 특정 폴더 내에 존재하는 파일들 중에서 이미지 파일 확장자에 해당하는 파일들만 추려서 목록을 만들어 달라는 내용의 코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코드는 그러한 작동을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모습을 표현한 그런 코드인데요. 현재 이 작동을 하는 알맹이가 되는 함수의 구현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AI에게 보여주면서 AI가 이 누락된 알맹이를 구현해 주기를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미나이가 코드를 만들어줬습니다. 이어서 같은 요청을 챗GPT에게도 해보도록 하죠. 챗GPT도 코드를 만들어줬네요. 하는 김에 클로드 AI에게도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모델이 만든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한데 모아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확장자를 가진 파일의 목록도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씩 실행해보면서 잘 작동되는지 확인해보죠. 제미나이 코드 잘 작동됩니다. 챗GPT는 결과가 우리가 예상한 바와 좀 다르네요. 우리가 아는 챗GPT는 이 정도 요청을 못 해낼 녀석이 아닙니다. 이것의 교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특별히 구구절절 뭐가 틀렸는지 말로 설명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번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의 결과를 모두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복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챗GPT에게 붙여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첨언합니다. 사실 이 첨언이 없다고 하더라도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수정해준 코드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니까 대소문자 구분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잘 실행된 듯 보이네요. 대소문자까지 구분을 하고자 한다면 조금 전 교정 요청을 했던 방법처럼 또 똑같이 요청을 하면 올바르게 교정을 해줄 겁니다. 이번에는 클로드 AI가 만들어준 코드입니다. 코드 실행에 문제가 있네요. 챗GPT 코드 교정했던 방법과 동일하게 현재 화면의 내용을 모두 선택해서 복사를 해서 그대로 붙여놨습니다. 특별히 고쳐달라는 말과 같은 것들은 첨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고쳐준 코드를 실행해보니까 실행은 되긴 하지만 챗GPT가 했던 것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하네요. 챗GPT에게 고쳐달라고 했던 것처럼 동일한
동일하게 요청해 보겠습니다. 첨언의 말도 완전히 동일하게 포함해 봅니다. 자, 이렇게 해보니까 챗GPT의 경우는 이제 잘못을 인정을 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교정을 해줬었는데요. 클로드 AI는 지금 상황에서 이 문제가 뭔지를 모르는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틀렸다라는 근거를 제가 가지고 와서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서야 틀렸음을 알아채네요. 그리고 한술 더 떠서 반성까지 한다고 하네요. 반성하는 AI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틀렸는지는 알아챘지만 올바르게 수정은 안 해줬네요. 그래서 수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코드를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해본 결과 챗GPT와 마찬가지로 대소문자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잘 되네요. 이번에는 파이썬 언어 문법으로 만들었던 코드들을 자바스크립트 언어로 번역해달라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잘 만들어줬던 제미나이의 파이썬 코드를 자바스크립트 버전으로 변환해달라는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챗 GPT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줬고요. 실행을 해봅니다. 실행 결과가 다르네요. 실행 결과가 다르다는 것은 번역에 있어서 조금 미스가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겠죠. 번역 과정에서 대소문자 구분하는 기능이 누락되었네요. 이번에는 클로드 AI입니다. 결과가 동일합니다.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제미나이입니다. 변환된 코드를 응답해주면서 여기 출처를 표시하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받은 기본적으로 코드를 생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인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출처를 남긴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결과물을 실행해본 결과 이번에는 오류가 있군요. 교정을 요청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 부분을 복사해서 특별히 첨언 없이 그대로 내용을 붙여넣고 요청합니다. 내용 자체가 에러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해결 방법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AI도 이 메시지를 보면 해결을 해야 한다라는 쪽으로 자연히 흘러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특별히 고쳐달라와 같은 말을 첨언할 필요가 없습니다. AI를 사용하면서 코딩을 할 때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내가 챗 GPT가 되었다 라는 기분으로 이렇게 뭔가 문제 해결의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근거들이 충분히 요청의 말에 담겨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은 개발자가 갖춰야 할 능력 중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인 질문 능력과 관계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걸 잘해야 코딩이든 개발이든 뭐 다른 일이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이런 생성형 AI를 사용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자,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패스라는 모듈이 포함이 안 돼서 생겼던 문제였고 이렇게 해서 포함을 해서 해보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생성형 AI 모델들의 특징을 보면 이미 말을 했기 때문에 또 안 해도 될 수 있는 말이라면 생략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 부분을 자주 봅니다. 이번의 경우도 그래서 이 getFileList 함수의 구현 부분을 그냥 주석으로 대체했는데요. 이렇다면 이렇게 교정해준 코드와 이전 코드를 사람이 제가 직접 합쳐서 조립해야 되는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드를 잘 모르면 실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코드를 다시 달라고 해서 요청을 해서 코드 조립을 AI에게 시켜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코드를 실행해보니까 잘 되네요. 이번에는 코딩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코딩 기술은 하루가 멀다하게 빠르게 변합니다. 기존 기술들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챗GPT를 예로 들어보자면 2021년도 내용까지 학습되어 있다고 하죠. 이것은 만약 2022년도에 새롭게 생겨나거나 사라진 기술이 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지 못해서 결국 잘못된 응답을 주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테스트를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 시점에 제가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하나 만들어서 다른 개발자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배포해 두었습니다. 사용 방법도 친절하게 작성을 해서 라이브러리 스토어에 올려두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라이브러리 스토어라고 얘기한 부분은 npm이라고 하는 플랫폼입니다. 이 라이브러리의 코딩은 물론이고 사용 방법까지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사용 방법 페이지는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문서 작성 방식으로 작성을 하는데 이것 또한 기가 막히게 잘 작성을 해줍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숫자들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아주 간단한 라이브러리인데요. 간단하다고 하더라도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창시한 사용 방법을 알아야 사용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코딩에서 많은 부분은 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규칙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것이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 부분은 논리력만으로 커버하기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무리 생성형 AI의 논리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라이브러리 개발자가 창시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발자의 지침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AI가 인터넷에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는 부분이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가능한지 챗GPT, 제미나이, 클로드 세 가지 모델에게 오늘 지금 제가 방금 만든 최신의 저의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를 생성형 AI가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가 올라가 있는 스토어의 URL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라이브러리의 존재를 알려주면서 이 라이브러리 사용 방법을 학습하라고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미나이 긴 말 없이 거부하네요. 요청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런 결과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허은의 정도가 상당하네요. 클로드 AI의 경우는 말풍선에 URL에 접근 못한다고 써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틀린 말을 합니다. 챗GPT는 정확하게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 문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자, 이렇다면 스스로 학습했다고 받아들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이제 사용 방법을 습득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코딩을 해보라고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잘 만들어줬네요. 잘 되는지 한번 실행해보도록 하죠. 이 라이브러리의 사용 방법을 담은 문서에는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져 있는데요.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숙지를 잘 했는지 확인해보기 위해서 사용 방법을 안내해달라고 하고 저는 그 안내대로 한번 이 코드를 실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본 결과 잘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세 가지 언어 모델들을 사용해보면서 각각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사실 너무 단편적인 이용이라서 이 사용들만으로는 각각의 AI들의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셋 중에 하나만 골라서 쓰라고 한다면 저는 챗GPT-4를 사용할 겁니다. 제가 사용해본 바로 언어 모델들의 논리력은 꽤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도는 처참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무리 논리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 논리력을 발휘할 재료가 되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정확도가 떨어진다면 실용적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챗GPT-4의 인터넷 검색 기능이 이 부분을 매우 잘 보완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는 검색에 있어서 한층 더 게을러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검색은 내가 원하는 정보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더 수고를 많이 들여야 했지만 AI와 검색의 만남은 저를 더 게을러질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확인해본 제미나이는 프로 버전이죠. 그래서 아직 울트라를 경험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챗GPT의 경우 이용량이 많아지거나 하면 서비스가 둔해지는 경우가 자주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고자 시간당 요청 제한량도 있죠. 자, 이것 때문에 한창 쓰고 있는데 막혀서 하던 작업의 흐름이 끊겨서 좀 불편함을 겪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경우, 구글의 제미나이의 경우에는 제가 기대하기로는 이미 구글은 수십억 명의 트래픽을 일상적으로 받아내는 노하우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드의 운영도 앞으로도 안정적일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안정적인 것 더하기 울트라가 그렇게까지 성능이 강력해져서 챗GPT-4를 능가를 한다면 기존의 챗GPT의 유저들이 바드로 이주할 이유가 충분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제미나이를 포함한 여러 생성형 인공지능들의 코딩 실력을 한번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